스크리브너의 장점인데 본문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보이는 모습만 한꺼번에 바꿔준다라는 거겠죠. 자, 최종 화면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가님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하고는 조금 다른 색다른 콘텐츠인데요. 그동안 작가님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영상에 질문을 달면 그 영상에만 질문이 달리고 그 영상을 다시 봐야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도 그 영상을 다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또 질문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질문들이 많아서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스크리브너 각주와 관련된 질문 두 가지를 해결해 보도록 하고 또 몇 가지 팁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주를 우리가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고 컴파일을 하면,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맨 아래 나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각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여기 왼쪽 여백, 인덴트라고 하죠. 좌측 인덴트, 왼쪽 여백이나 폰트, 스타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디폴트로 정해져 있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고요. 지금 질문에 나온 것처럼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는 다르게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정렬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좌측 인덴트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질문이신데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가능은 한데 스크리브너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지만 아주 완벽한 앱은 아니잖아요. 몇 가지 스크리브너의 단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각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 각주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문서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것을 워드로 컴파일 하셔서 워드와 같이 각주 편집 기능이 더 나은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먼저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각주를 보기 전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에서 찾기, 스크리브너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시작할 때 이 기본적으로 인덴트를 조금 줬습니다. 그 인덴트를 조금 줬고 이게 쭉 끝까지 모든 문서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런데 아까 각주를 보셨으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각주를 보시면 여기가 잘 나오네요. 여기를 보시면 이 스크리브너라는 글자 바로 아래 여기 미흡한 번역, 여기가 각주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하로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전체 문서에서 쓰인 대표적으로 쓰인 인덴트가 주석에도 쓰인다는 겁니다. 좀 생뚱맞죠? 자,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럼 저번에 우리가 그 눈금자 사용하는 법을 배웠지 않습니까? 이 눈금자를 사용하는 거에서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모든 문서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이 처음 단락의 인덴트는 요 T자였잖아요. 요 T자를 제가 보기에 확실히 차이가 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물론 이렇게 바꾸시진 않겠지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게 두 번째 건데요. 이 각주의 인덴트도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것이고,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당연히 아주 미세하게 인덴트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이걸 뭐 아주 조금 조정하시겠죠. 뭐 이 정도 조정하시든지 이 정도 조정하시든지. 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 자가 안 나오시는 분들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눈금 이렇게 쳐보시면은요, 눈금자 보기가 나오죠. 지금 저는 보기로 되어 있으니까 가리기가 나왔네요. 이걸 누르시면 봤다가 즉 보기에 텍스트 편집에 눈금자 보기가 있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 이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나 인덴트 이 본문하고는 상관없이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컴파일에 있고요. 컴파일 가시면 여기 컴파일에 좀 추가 설정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누르셔서 포맷 편집에 들어가시면 여기 각주 및 코멘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각주 및 코멘트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요 지금 우리가 한 게 요거예요. 텍스트에 일치하도록 각주 및 미주 들여쓰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인덴트에 따라서 간 건데 요거를 없애줘 버리면은요. 자,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면 지금 보시면 아까는 여기서
아까는 요 스크리브너 여기랑 시작이 같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좌측 정렬로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본문은 별로 바꾸고 싶지 않고 각주만 완전 왼쪽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 방법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눈금자를 통해서 각 문단, 각 스타일마다 전환하더라도 이만큼의 탭을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탭을 쓰고 있는데 이 탭을 전체적으로 바꾸다가는 뭐 여러 가지 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저도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실 때 진짜 이 방법을 좀 꼼꼼히 사용하실 수 있고 그냥 아예 좌측 정렬하고 싶으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좌측 정렬을 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각주에는 스타일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 외에도 각주를 조금이라도 이쁘게 꾸미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이 인스펙터에서 바로 해당 각주를 선택하신 후에 스타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글씨도 고딕으로 좀 바꿔보고 크기도 눈에 띄게 바꿔보고 이런 글자 같은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색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을 바꿨을 때 컴파일 하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자, 보시면 두 번째 각주랑은 완전히 다르게 글씨 크기나 이런 색깔 같은 거까지 먹었다는 부분 분명히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글에 있는 각주를 다 찾아서 바꿔야 하느냐?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스크리브너의 아예 설정에서 가는 겁니다. 이 환경 설정 들어가 가지고 환경 설정 보면은 이 편집 중에 가 보시면 여기 또 포맷이 있고요. 포맷을 들어가 보시면은 쭉 내려 보시면 여기 검사기 코멘트 폰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사기는 당연히 인스펙터의 오역이고요. 요거를 제가 여기 폰트를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클릭해 보면 이번에는 제가 리리 바탕으로 하고요. 글씨 크기도 다시 1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닫아 놓은 다음에 보시면은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바꾸는 것은 기존 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뒤에다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추가를 할 경우에 보시면 지금 글씨가 폰트가 바뀌었고요. 여기다가도 하나 또 추가를 하면 자, 이렇게 새로운 각주부터는 폰트가 바뀝니다. 당연히 뭐 안 보여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각주는 그대로이고요. 요 새로 만든 세 번째, 네 번째 각주는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런 방법 말고 나는 원본은 이 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원본은 그냥 그대로 두되 나중에 컴파일 할 때만 바꾸고 싶다. 이게 스크리브너의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건 컴파일 메뉴에 있는데요. 컴파일에 가셔서 여기 컴파일에 포맷 편집하는 요 점점점 포맷 편집에 들어가시고 역시 요거는 각주와 코멘트라는 별도의 섹션이 있고요. 들어가신 후에 여기 첫 번째 폰트 오버라이드를 클릭하시고 요것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손글씨로 한번 해볼까요? 손글씨의 크기도 한 2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스크리브너의 장점인데 본문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보이는 모습만 한꺼번에 바꿔준다라는 거겠죠. 자, 최종 화면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 것까지 다 바뀌고요. 당연히 두 번째 있는 것도 바뀌고 모든 문서의 것이 한꺼번에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면 원본은 변치가 않죠. 자, 이런 방법으로 조금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리브너의 각주에 대한 포맷 기능은 좀 만족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각주를 넣으면 이렇게 페이지 아래쪽에 가로선을 하나 긋고 새로운 각주가 추가되죠. 그러면 각주가 양이 많거나 뭐 몇 개가 들어갈지 예상이 되지 않을 때는 전체 레이아웃을 좀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일이 각주를 편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스크리브너는 그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컴파일 가셔서 검사기 각주를 위주로 보내기 요거를 선택하시고 컴파일을 해보면은요.
자, 이제는 원래 했던 페이지 라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각조들이 맨 뒤로 그냥 몰려갑니다. 그래서 본문의 레이아웃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뭐 꼭 필요하신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각조에 대한 것 좀 알아봤고요. 이렇게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고 또 유용한 질문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앞으로 계속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작가의 방이었습니다.